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는요,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, 그 SQL 성능 튜닝에 대한 내용을 좀 깊게 파볼까 합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특히 데이터 연결이나 함수를 써서 와, 이게 되나? 싶은 문제들을 전문가들이 어떻게 창의적으로 풀어내는지 그 핵심을 좀 보려고요. 네, 맞아요. 그 자료 보면 딱 정해진 방법 말고 데이터를 좀 비틀어 생각해서 푸는 그런 사례들이 나오죠? 네네. 어떨 땐 좀 압박 속에서 기가 막힌 해결책을 찾아내기도 하고요. 딱 그런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첫 번째 사례부터 저는 좀 인상 깊었는데 SQL에 그룹 빼기 함수는 없잖아요. 네, 없죠. 썸이나 ABG는 있어도요. 근데 이제 총 매출에서 원가를 빼야 하는 상황, 이런 건 어떻게 해결했을까요? 아, 그거요. 핵심은 뺄셈을 덧셈으로 바꾸는 거예요. 역발상이죠. 뺄셈을 덧셈으로요. 네, 아주 간단한데 예를 들어 원가 데이터 값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겁니다. 아하. 그리고 나서 썸 함수로 그냥 다 더해요. 그럼 매출은 양수고 원가는 음수가 되니까 결국엔 빼는 결과가 나오죠. 와, 진짜 간단하면서도 기발하네요. 그 수학에서 부호 바꾸는 거랑 비슷하네요. 네, 그런 원리죠. 근데 이 아이디어가 나온 배경도 좀 재밌더라고요. 개발자분이 화장실에서 이걸 한 3시간 고민하다가 네, 맞아요. 그런 일화가 있었죠. 딱 떠올랐다고 하죠. 이런 약간 엉뚱해 보이는 몰입이 진짜 돌파구를 만들기도 하나 봐요. 결과적으로 쿼리가 4배 빨라졌다고 하니까. 그렇죠. 효과는 확실했던 거죠. 때로는 이런 고정관념을 깨는 게 중요합니다. 네. 다음은 월별 데이터 비교인데 이것도 되게 흔한 작업이잖아요. 이번 달이랑 지난달 실적 비교하는 거요. 네, 정말 자주 하죠. 보통 생각하면 그냥 2달치 데이터를 각각 읽어서 비교할 것 같은데 그러면 뭔가 좀 비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. 맞아요. 같은 데이터를 중복해서 읽게 될 수도 있고요. 네. 여기서 핵심은 필요한 데이터를 딱 한 번만 읽는 겁니다. 한 번만요? 네. 예를 들어 한 13개월치 데이터를 쭉 읽어와요. 그 다음에 쿼리 안에서 이걸 영리하게 복제를 하는 거죠. 복제요? 네. 예를 들어 각 월 데이터는 당월이라고 표시하고 그중에서 1월부터 11월까지 데이터는 전월이라는 표시를 달아서 한 번 더 만드는 거예요. 아, 데이터를 내부에서 재활용하는 거네요. 그렇죠. 이렇게 해두면 데이터베이스를 다시 갈 필요 없이 쿼리 내에서 바로 당월이랑 전월을 비교할 수 있게 준비가 되는 거죠.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줄이는 게 핵심이군요. 확실히 효율적이겠네요. 맞습니다. 다음은 달력 기준 주차 계산. 이건 좀 처음 봤을 때 까다로워 보였어요. 네, 저도요. 그냥 7로 나누는 게 아니라 달력 모양 그대로 주차를 계산해야 하니까 첫 주가 뭐 이틀만 있을 수도 있고. 그렇죠. 이게 은근히 복잡한데 해결책의 실마리는 의외로 되게 단순한 데 있었어요. 뭔가요? 바로 달력의 그 모양, 그 격자 구조 자체를 이용한 거예요. 달력 모양이요? 네, 모든 달력은 가로 7칸, 세로 5줄 아니면 6줄, 이 틀 안에 들어가잖아요. 아, 그렇죠. 네모난 격자 안에 항상 있죠. 이 구조는 안 변하거든요. 그래서 월 시장 요일 앞에 빈칸이 몇 개인지 세는 겁니다. 예를 들어 1일이 금요일이면 앞에 4칸이 비죠. 목요일까지. 아, 아니죠. 1일이 금요일이면 목요일까지 4칸이 아니라 일, 월, 화, 수, 목 5칸이 비는군요. 아, 네, 그렇죠. 5칸. 이 빈칸 수, 오프셋 값을 구해서 모든 날짜에 이걸 더해요. 그 다음에 7로 나누면 정확히 달력에서 보이는 그 주체가 계산돼요. 와, 복잡한 날짜 로직을 그냥 빈칸수 세고 더하고 나누는 산수로 바꿔버린 거네요. 네.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화시킨 거죠. 이것도 그 개발자분이 새벽 3시까지 여관방에서 달력만 계속 쳐다보다가 알아냈다고 하던데 대단한 집요항이에요. 네, 정말 그렇죠. 마지막으로 SQL 함수 얘기인데요. 함수 코드 재사용하니까 편하긴 한데 네, 편리하죠. 이게 잘못 쓰면 성능을 확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. 특히 그 코드값 받아서 이름 찾아오는 단순 조회 같은 거 있잖아요. 아, 네, 코드 테이블 조인하는 대신 함수로 많이 쓰죠. 네. 근데 그걸 함수로 짜면 데이터 한 건마다 함수가 계속 불릴 수 있어요. 수백만 건이면 수백만 번 호출되는 거죠. 아, 그럼 엄청 느려지겠네요. 그럼 함수는 언제 써야 좋은 건가요? 좀 더 전략적으로 써야 해요. 예를 들어서 1대1 관계를 1대1처럼 바꿔서 처리 효율을 높일 때 뭐랄까 고객 한 명당 주문이 여러 개 있어도 최신 주문 하나만 딱 가져오는 식으로요. 아, 네네. 필요한 것만 딱 골라서. 그렇죠. 아니면 M대행 관계처럼 복잡한 조인에서 특정 조건, 예를 들면 가장 비싼 상품 하나 이런 식으로 딱 한 내 코드만 효율적으로 찾아올 때도 함수가 유용할 수 있고요. 또 있을까요?
아니면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뒤는 더 볼 필요 없이 처리를 딱 멈추게 할 때, 예를 들어 상위 3개만 찾으면 끝! 이럴 때 쓸 수 있죠. 아, 그러니까 함수 자체의 기능보다는 전체 쿼리 안에서 데이터 접근 방식을 어떻게 바꾸고 최적화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네요. 정확합니다. 단순히 편리함만 보면 안 되고 전체적인 실행 계획 안에서 이 함수가 어떻게 동작할지를 봐야 하는 거죠. 네, 그렇군요. 오늘 살펴본 이런 기법들이 뭐랄까 교과서적인 해법만으로는 안 될 때 문제의 본질이나 데이터 구조를 깊이 파고들어서 창의적으로 접근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. 네. SQL의 규칙을 그냥 따르는 게 아니라 그 원리를 이용해서 새로운 길을 찾는 거죠. 자, 그럼 오늘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뭘까요? 단순히 기술적인 팁을 얻는 걸 넘어서 뭔가 어려운 문제에 딱 부딪혔을 때요. 네. 정면으로만 계속 부딪힐 게 아니라 때로는 그 문제의 틀 자체를 좀 바꿔보거나 아니면 아주 기본적인 원리로 돌아가 보거나 그렇죠. 혹은 아까처럼 뺄셈을 덧셈으로 뒤집어 보는 것처럼 발상의 전환 같은 거요. 이런 게 필요하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. 네, 맞는 말씀입니다. 지금 당신이 혹시 마주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데이터 관련이 아니더라도 좋습니다. 혹시 이런 다른 각도에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볼 여지는 없을까요?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.